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얼큰한 매운탕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재료는요, 우럭이에요. 다른 매운탕도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는데 생선의 특성에 따라 살의 강도에 따라서 또는 얼마만큼 지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뼈의 억센 정도에 따라서 매운탕 양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아마 이 양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고 어떤 양념이든지 해물탕이라든지 활용하시면 맛없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드실 겁니다. 아마 솜씨가 좋아졌네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을 정도로 맛이 납니다. 양념을 다 만들어서 합해 놓으시고요. 하루 지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다대기 맛이 제일 좋아지고 하루 지난 다음에 냉장고에 계속 두시면 계속 발효가 되면서 김치처럼 맛이 익어버려요. 그래서 이 매운탕 다대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숙성시키시는 게 아니고 24시간 숙성시키신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신기한 게 얼지가 않아요. 서걱서걱하기 때문에 뚝 떼어서 조금 넣었다가 너무 싱겁지 않을까? 그러면 다대기 조금 더 넣어주시고 내가 또 너무 짜게 넣었구나 이럴 경우에는 황태육수 넣어주시고 그러시게 되면 조절이 너무너무 쉽게 매운탕 맛있게 끓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육수는 언제나 사용하는 황태육수 사용합니다. 이렇게 놓고요. 매운탕 끓일 적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물을 많이 잡으면 싱거워져서 맛이 없게 되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생선 100g당 육수가 한 컵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서 나오는 그런 즙이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여러분들이 국물하고 생선을 알맞게 숟가락에 떠서 국이 아니니까 숟가락에 알맞게 떠서 이렇게 드실 만큼의 그 육수 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내내 다 드셔도 냄비에 쓸데없이 국물이 아깝게 남는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육수 적게 잡는 거요. 100g당 한 컵입니다. 두 번 말씀드려서 안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요. 부재료 중에서 모시조개하고 미더덕을 준비를 했는데 소금을 넣어가지고 굵은 소금을 이렇게 비벼주면 이 조개 겉에는 지저분한 게 조개가 아직 살아있어요.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으네요. 저는 이렇게 해물 살아있는 걸 아직도 그렇게 만지는 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특히 게.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게 잡아서 이렇게 빨갛게 뭉쳐가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5분 전에 잡았던 거 그 먹을 생각하면 그 아픈 순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조개도 지금 이렇게 입을 콕 다물어 버려요. 만지니까. 얼마나 시원한 국물이 나오겠습니까? 모시조개는 물에다 소금을 넣고 담가놔서 해감을 다 뽑아내고 소금으로 비벼서 사용하라는데 미더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시조개는요. 급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면 일부러 칼을 넣고 칼집을 넣어서 양쪽 옆에 있는 관자 심줄을 끊어준 다음에 벌려서 수돗물에 씻어서 해감을 제거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럴 적에는 10명 중에 8분은 손을 다치세요. 이렇게 하면 칼이 옆으로 탁 트니까 손이 다치죠. 그래서 이런 거 사오신 날은 내가 내일쯤 매운탕 끓여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사오셔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꺼내서 녹으면서 입을 요렇게 벌립니다. 그러면 칼끝을 딱딱 집어넣어서 씻어가지고 하시면 돌 서걱서걱 씹히는 해감이 없는 찌개를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냉동시키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냉동에다 사용하시게 되면 물이 탁 터지면서 맛이 1차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도 안 넣는 것보다 맛있으니까 거기서 생긴 국물 버리지 말고 그대로 찌개에 넣으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앞만 깨끗이 씻어도 비린내 납니다. 청주를 이렇게 한 작은술 정도를 넣으시고요. 손으로 다시 조물조물 해줘서 잠시만 재워 놓으신 다음에 소쿠리에 맞춰서 수돗물 쫙 싹 식히게 되면 샤워를 시키시게 되면은요. 비린내가 정말 하나도 안 나는 미더덕하고 조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른 햄을 살짝 재워서 하실 때도 맛조개, 또 길쭉한 게 맛있죠? 그런 거, 다른 조개 종류, 중합, 대합, 다 이런 방법으로 재워 놓으셨다가 찌개 끓이는데 부재료로 사용하십시오. 우럭이 있는데요. 저는 생선을 기다란 생선이 있으면 뼈채로, 껍질채로 툭툭 조각을 내서 생선찌개를 좀 안 해요. 여러분들 귀찮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셔야 되니까 귀찮기는 하지만 드시는 분들이나 맛을 내는 데는 이것처럼 또 좋은 방법이 없어요. 회뜰채처럼 세장뜨기, 살 따로, 뼈 따로, 아래살 따로 해서 다
포를 떠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머리는 우럭의 머리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마 공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그 머리를 정수리를 딱 쳐서 조각을 내서 반 조각이 나게 해주신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핏물을 다 씻어서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핏덩어리 다 제거해서 생선 전용 칫솔 하나씩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다 살살살살 닦아서 뒷부분도 손 안 다치게 조심해서 굉장히 억세거든요. 그래서 잘 닦으셔가지고 준비해 놓으시는데요. 뼈를 이렇게 뼈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고 머리 남아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 살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생선 2마리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요거는 옆으로 해서 딱 2장 정도 더 작게 하면 볼품이 없어지죠. 오그라드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생선 이렇게 해주시고요. 소금을 손으로 집어서 아주 소량을 이렇게 솔솔솔솔 한 번만 집었어요. 이렇게 놓고 씻어놨는데도 밑에 생선 비린물 빼면 생선 찌개 들어가지 않게 꼭 따라버리시고요. 이제 조개하고 미더덕에 재워놨던 청주도 씻어서 버리고 너무너무 싱싱한 미더덕 냄새만 나네요. 재료가 좋아야지 해물찌개는 맛있죠. 이렇게 지금 황토육수를 불을 켜고 조금 가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재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커다란 새우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잔잔한 새우는 2마리 정도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큰 새우는 머리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고 씻어주실 손질을 하실 적에 가장 드시면서 다치기 쉬운 데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딱딱딱 소리가 나죠. 잘못 꺼내서 딱 머리에서 맛있는 맛이 나고 깨물다가는 잇몸에 찔리기 아주 십상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잘라서 요거는 버리시고요. 다리가 싫으시면 지저분하시면 빼내셔도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넌출넌출 있는 게요. 여기 부분만 잘 씻어주시면 사게 냈을 때 또 모양이 또 예뻐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튀김하실 때는 여기 부분에 뾰족한 삼각형 부분에 있는 물집 뚝 눌러서 물기 터트려준 다음에 튀김을 하셔야지 기름이 탁 튀지 않겠죠. 야채 부재료 준비할게요. 두부는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찌개용 부드러운 준비 두부로 해주시고 물에다 좀 담아서 간수 좀 뽑아서 사용하시고요. 호박은 80g 정도인데 80g이면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1cm나 8mm 정도 두께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고요. 육수가 뚜껑을 덮어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넣어주시는 게 뭐냐면 생선 뼈하고 머리예요. 생선 뼈하고 머리를 넣고 여기에 있는 맛이 충분히 우러나올 때쯤 돼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재료 호박이라든가 버섯을 넣고 국물 맛을 더 맛있게 내주신 다음에 생선살은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뼈하고 골라서 살만 남았네요. 이제 끓여주시고요. 호박 준비했고 콩나물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신기하게 저 콩나물을 전 키워서도 먹었었는데요. 요즘은 식구가 적은데도 이렇게 안 키우는데 식구가 많을 때도 그 콩나물을 키워서 3일에 한 번씩 콩나물밥에 콩나물 무침, 국 그런 거 다양하게 해 먹었습니다.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물을 까만 헝겊 덮어놓고 물을 2시간에 한 번씩 뿌려줘야 됐었거든요. 신기하게 근데 껍질 떼내는 게 정말 또 일이 많았죠. 콩나물은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약치지 않은 콩나물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입하시는데요.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은 덜 자란 콩나물이 또 요새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키워서 먹던 콩나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해 왔습니다. 콩나물 뿌리 지저분하다고 똑 잘라서 쓰시게 되면 매운탕의 시원한 맛 덜하고 아빠 숙취 후에 드시는 간 해독되는 성분을 여러분들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버리시지 말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을 경우엔 그냥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시메지 버섯, 또 청이 백일송이라고도 하는데요. 모양도 예쁘고 익으면 고기처럼 쫄깃쫄깃합니다. 다른 버섯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매운탕 찌개에는 표고버섯을 사용하면 찌개가 달아지고 느타리나 이런 버섯을 사용하시면 찌개 국물 맛이 시원해집니다. 신기하시죠? 고기찌개에는 표고버섯,
생선찌개에는 느타리버섯 종류를 사용해서 넣도록 하세요. 미나리 조금, 쑥갓 조금, 그리고 대파 길쭉하게 썰었고요. 풋고추, 청양고추 준비하시는데요. 반 개씩만 준비하시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홍고추를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5일 정도 지나면 홍고추는 마르기 시작하는 고추이기 때문에 이 겉부분이 단단하죠. 이 속에 있는 이 살 부분이 수분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 물르면서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눌러보면 붉은물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그때 뭐 하세요? 당연히 버리시겠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5개, 6개 들은 거 사오셨으면 내가 일주일 안에 2개 정도 쓰겠다면 그거는 넣으시고 나머지 3개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송송 썰어서 비닐봉투에 묶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찌개 하실 때 끓는 순간에 뜨거운 채로, 얼음채로 넣어주시게 되면 그 녹으면서 나오는 달짝지근한 매콤한 홍고추 국물이 찌개 속에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요. 버리시지 않고 쓰실 수 있어요. 중국 요리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냉동실에서 완전 해동하시지 마시고 얼음채로 사용하세요. 준비 뭐 다 됐죠? 이 정도면. 양념 만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양념은 몇 배로 만들어 놓으세요. 고춧가루 준비했고요. 고추장 준비했고, 고추장은 찌개용 고추장 쓰셔야 되고요.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재래식 간장, 만드는 국간장, 양파 갈아서 건더기까지 다, 무 갈아서 반지까지 다, 생각 좀 넣어주시고요. 웰빙 소금 넣어주시고요. 미림, 청주,